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황금누리입니다. 제가 오늘 아주 급하고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고 계시는 사이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지원금을 놓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정부가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특별복지 지원을 대폭 확대했는데 일부는 자동으로 지급되지만 일부는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님, 어머님께서 지금 월세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매달 나가는 월세비 때문에 생활비가 빠듯하시고 아이들 교육비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들을 새로 마련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특별복지지원 확대 정책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당장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무엇인지,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완벽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아버님, 어머님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0월부터 달라지는 복지 혜택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변화부터 말씀드릴게요.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가 대폭 인상됩니다. 수도권 1인 가구 기준으로 기존에 약 30만 원 받으시던 분들이 이제 약 33만 원을 받게 됩니다. 한 달에 3만 원씩 1년이면 36만 원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비수도권도 마찬가지로 기존 25만 원에서 28만 원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준 임대료가 바로 여러분 통장에 들어오는 주거급여 최대 금액을 뜻하거든요. 인상폭만큼 생활비 숨통이 트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번에 소득 인정액 기준도 완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소득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주거급여에서 탈락하셨던 분들이라면 10월 이후에 다시 한번 주민센터에 가서 소득 기준을 확인해 보시고 재신청해 보세요. 실제로 서울에 사시는 박순자 할머니 사례를 한번 보실까요? 박순자 할머니는 혼자 사시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월세 35만 원짜리 반지하에서 지내고 계셨어요. 기존에는 주거급여로 30만 원을 받아서 본인 돈으로 5만 원을 추가로 내야 했거든요. 아이고, 매달 5만 원씩 내는 게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그 돈이면 반찬거리라도 하나 더 살 수 있는데. 하지만 10월부터는 주거급여가 33만 원으로 늘어나서 본인 부담이 2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에 3만 원씩 여유가 생긴 거죠. 이제 좀 숨통이 트이네요. 3만 원이면 한 달 전기요금은 낼 수 있겠어요. 더 놀라운 건 전세 보증금 융자 한도도 2배로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2천만 원이었던 한도가 4천만 원으로 확대됐어요. 박순자 할머니도 이제 5천만 원짜리 깨끗한 전세집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4천만 원을 융자받고 본인 부담은 1천만 원만 하면 되거든요. 평생 반지하에서만 살 줄 알았는데 이제 햇볕 들어오는 집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차상위계층 월세 일부 지원이 새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만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차상위계층도 월 최대 15만 원까지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이건 정말 혁신적인 변화입니다. 김영호 아저씨 사례를 보시죠. 김영호 아저씨는 자활근로를 통해서 소득을 조금 올렸더니 기초수급자에서는 벗어났지만 차상위계층이 됐어요.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월세 45만 원을 내는 게 늘 부담스러웠습니다. 일을 열심히 했더니 오히려 지원이 끊어져서 손해보는 것 같았어요. 매달 45만 원을 온전히 제 돈으로 내야 하니까요. 하지만 10월부터는 차상위계층 월세 지원으로 매월 15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일할 맛이 나네요. 매달 15만 원이면 1년에 180만 원이잖아요. 정말 큰 도움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차상위계층 월세 지원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10월 초부터 각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기 시작할 예정이니까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신청 시기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보세요. 계속해서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교육 지원 혜택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한 정말 좋은 소식들이 있어요. 먼저 교육급여 중에서 교육활동 지원금이 대폭 늘어납니다. 초등학생은 연간 50만 원, 중학생은 70만 원, 고등학생은 85만 원 수준으로 인상돼요. 그리고 이 돈이 1년에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나누어서 지급하게 됩니다. 이게 왜 좋으냐면 학기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방학 중에도 체험학습비나 보충 교재비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정말 놀라운 건 대학 등록금 지원이 새로 생겼다는 점입니다. 고등학교 때 교육급여를 받았던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면 첫 1년간 등록금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성적을 잘 유지하면 2학년까지 연장도 가능해요. 최미영 할머니 댁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우리 손자가 올해 대학에 들어가는데 등록금이 한 학기에 300만 원이 넘어요. 1년이면 600만 원 넘게 드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 제도 덕분에 1년에 300만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정말 하늘에서 내린 복 같아요. 이제 손자가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겠어요. 다음으로 근로소득 공제율 확대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이건 일을 하고 계시는 수급자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변화예요. 기존에는 조금만 일해서 소득이 늘어나도 생계급여가 급격히 줄어들거나 아예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일해봤자 손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10월부터는 근로소득 공제율이 확대돼서 같은 돈을 벌어도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김민수 청년의 예를 들어볼게요. 김민수 씨는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월 50만 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기존에는 50만 원 중 30%인 15만 원만 공제하고 35만 원을 소득으로 인정했어요. 그래서 생계급여 60만 원에서 35만 원을 빼고 25만 원만 받았죠. 총 수입이 75만 원이었어요. 하지만 10월부터는 공제율이 50%로 늘어나서 25만 원을 공제하고 25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생계급여를 35만 원 받게 돼서 총 수입이 85만 원이 됩니다. 같은 일을 해도 10만 원이 더 늘어난 거예요. 이제야 일할 맛이 나네요. 열심히 일한 보람을 느낄 수 있어요.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놓치기 쉬운 숨은 지원금들입니다. 정부에서 공식 발표하는 큰 정책 외에도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명절 위로금이나 지역별 특별 지원금 같은 것들이죠. 이런 지원금들은 왜 놓치기 쉬울까요? 첫째, 지자체마다 다르거든요. 서울 강남구는 주지만 옆 동네는 안 줄 수도 있어요. 둘째, 신청 기간이 정말 짧아요. 보통 명절 1-2주 전에 공지하고 신청 기간이 5일에서 2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전화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명절 위로금이나 특별지원금이 있는지 문의드려요. 있다면 신청 기간과 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정부24에서 명절 위로금 경로 효도금을 검색해 보시면 우리 지역 지원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또 놓치기 쉬운 게 에너지 바우처예요. 여름 냉방비, 겨울 난방비 지원인데 이제 연간 총액을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1인 가구 최대 29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것도 매년 신청해야 하니까 꼭 챙기세요. 문화누리 카드도 마찬가지예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6세 이상에게 주는 문화생활지원금인데 10월부터 연간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늘어나요. 여기서 중요한 건 카드 잔액을 연말까지 다 못 쓰면 사라진다는 점이에요.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뿐만 아니라 지역 서점, 체육시설, 기차표 구매까지 폭넓게 쓸 수 있으니까 문화누리 카드 홈페이지에서 우리 동네 가맹점을 확인해 보세요. 이제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릴게요. 10월부터 바뀌는 것들이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아니면 신청해야 하나요? 대부분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인상이나 근로소득 공제율 확대는 별도 신청 없이 10월분부터 자동 적용돼요. 하지만 꼭 신청해야 하는 것도 있어요. 바로 차상위계층 월세 일부 지원이에요. 이건 새로 도입된 제도라서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차상위계층인데 월세 지원은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10월 초부터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문의하세요.
차상위계층 월세 일부 지원을 신청하고 싶다고 말씀하시고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교육급여 수급자였는데 대학 등록금 50% 지원은 어떻게 받나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이 지원은 국가장학금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요. 대학 진학할 때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꼭 직접 신청하셔야 해요. 지역별 명절 위로금은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주민센터 전화가 가장 빠르고 확실해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기초수급 자차상 위계층 명절 위로금이나 연말 지원금이 있나요? 라고 직접 물어보세요. 온라인으로는 정부24의 보조금24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소득이 늘면 수급 자격이 박탈될까봐 무서워요. 다른 지원은 없나요? 자활근로 지원과 희망키움 통장 같은 자산 형성 지원이 함께 제공됩니다. 자활 사업에 참여하면서 희망키움 통장에 가입하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할 때 정부와 지자체에서 매칭 적립금을 지원해서 목돈 마련을 도와줘요. 주민센터 자활 담당자에게 상담을 요청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든 복지는 신청주의가 원칙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여러분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 이 모든 지원금은 여러분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당연한 권리입니다. 10월 초에 꼭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명절 위로금과 차상위 월세 지원,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문의하고 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평상시에도 복지로와 정부24를 자주 확인하시고 특히 에너지 바우처나 문화누리 카드처럼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것들의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메모해 두세요. 아버님, 어머님, 여러분의 자립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복지는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이며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챙겨야 비로소 여러분 것이 됩니다. 차상위계층이라면 월세 지원, 10월 초 주민센터 전화를 절대 미루지 마세요. 대학 진학 예정 자녀가 있다면 등록금 50% 지원, 한국장학재단을 꼭 확인하세요. 지역별 명절 위로금은 지자체 전화가 가장 빠르다는 것 잊지 마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다음에도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